자, 이건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A부터 구하고 시작해야지 평행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행 조건으로 A 값부터 구하고 갑시다. A분의 3이랑 A분의 3이랑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이거분의 이거는 달라야 되는 그 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평행 조건이지 이게. 여기에서 A 값 구하면 몇이야? 이렇게 곱한 거 하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네. 그리고 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랑 같지 않으니 문제 없네. 그래서 A 값 구하고 시작해야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6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약분 좀 해도 될 듯? 2로 약분합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이제 평행한 두 직선이면 야 개수도 맞추자. 야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할게. 이거랑 요거랑 평행 직선 두 거리. 직선 아무거나 하나 고르자. 이거 고를까? x에다 아무거나 넣자. 만만한 거 0이지 뭐. x에 0 집어넣으면 y는 2. 따라서 이 위에 0,2 구했으니 이거랑 상대방 직선이랑 거리 재시면 끝. 됐지? 아마 A를 안 구했겠지. 131번. 뭐가 안 돼? 신발끈이 안 돼? 아니면 신발끈은 되는데 직접 구하는 게 안 돼? 뭐야? 모르겠어요. 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만약 시험 때 정말로 이대로 나온다면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빠르게 신발끈 써서 풀어버리면 끝이고 0,0이니 당연히 쟤부터 출발해야 편하지. A좌표, B좌표, 다시 A좌표, XY 좌표 이렇게 잘 써주시고 0,0 들어가면 편한 게 이게 이거 0이야. 얘네만 남을걸? 이것도 0이지. 계산이 편해져. 이것도 0이야. 이거 가운데 것만 남겠네. 따라서 신발끈 쓰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하얀 게 12, 파란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정답은 9. 됐지? 그 다음 직접 구하는 것도 능숙하게 해라 그랬어. 왜? 직선, 다양한 상황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요리조리 구하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구하는 것도 시험이 아닌 지금은 연습을 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 즉 원점 0,0 잘 찍어놓고 그 다음 2,2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3,6이니까 넉넉하게 요 정도 올려놓죠. 좋아. 자, 헷갈리니까 요건 이렇게 해놓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다 보면 막 수직으로 의심되는 지점이 생겨. 직각삼각형임을 발견한다면 개이득일 거기 때문에 대신 그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요거 기울기 몇이야? 1이죠. 얘 기울기가 1이네. 그럼 요쪽 얘 기울기는 몇이지? 하고 기울기 구해보면 5분의 마이너스 4네. 아, 얘네들은 수직이 아니야. 됐고. 얘는 기울기 몇이지?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네. 수직인 게 없네. 아깝다. 수직인 게 만약에 발견됐으면 그 순간 바로 그냥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수직이다 그랬으면 즉시 그냥 이 두 개의 길이 구해버리면 넓이 나오는 거지. 그치?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아무거나 밑변 하나 정해라. 뭐 밑변할까? 얘가 이뻐 보이는데? 이걸 밑변으로 정하도록 하자. 그럼 일단 길이 구합시다. 2루트 2겠네요. 그 다음 높이를 구하려면 이제 뭘 구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네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네. 요 파란색 직선식을 구해야 되겠네.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y는 x죠. 기울기도 1이고 이쁜 직선이잖아. 그치? 따라서 얘랑 거리 재면 그게 높이가 되겠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준비합시다. 이거랑 마이너스 3,6이랑 거리를 재시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집어넣고 6 집어넣어서 절대값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루트 2분의 9. 됐지? 뭐 유리화 아직 하지 마. 여기까지 계산 어차피 해야 되잖아. 계산 다 하고 마지막에 합시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아까 신발끈 쓴 거랑 똑같이 나오죠. 됐지? 둘 다 연습해라 그랬어. 자, 두 직선 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뭐 대충 그립시다. 플러스 두 칸에 한 칸 정도 내려간 요 정도. 그 다음 파란색 직선 기울기가 2네. 기울기가 2니까 뭐 적당히 한 칸에 두 칸 정도 올라간 요 정도 되냐? 둘이 수직이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뭐 큰 상관은 없고 지금은. 자,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저게 뭐라 그랬어? 각 이등분 선이잖아. 왜?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이란 점이 예를 들어 점 P가 여기 있다 치면 원하는 게 바로 이 거리가 같은 점 구하라는 거거든. 하얀색과 떨어진 거리랑 파란색하고 떨어진 거리랑 같은 거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점 P 구하라는 거야. 그런 점이 많을 거 아니야. 여기도 어딘가 이렇게 같은 거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어디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그런 점들 다 이어보면 걔가 결국은 각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지.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그렇게 말로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됐냐?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쪽도 있을 거야. 어쨌든 하나 계산하면 계산식 안에서 알아서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식은 하나만. 자, 그럼 결국 이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문자로 세팅하라 그랬지? 새로운 변수로 나는 놓는다 그랬어. 새로운 변수로. 소문자 XY는 사용되고 있으니까 대문자로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도형의 방정식,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로 식 세우라는 거라 그랬지. 이걸로 관계식을 세우라는 뜻이라 그랬어. 그리고 관계식 세울 재료를 이걸 준 거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됐냐? 자, 관계식 세울 준비합시다. 파란색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니까 직선들도 좀 이렇게 공식 쓰기 좋게 미리 고쳐놓자. 이거 너야 지저분하잖아. 양변에 2 한 번 곱하고 얘는 좌측으로 넘기는 게 낫겠네.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 자, 준비 잘 해놓고 관계식 세울 재료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즉 이 x-y-5는 0하고 우리가 새로 잡은 변수 얘 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얘랑 떨어진 거리랑 같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얘랑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치? 자, 요거부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줍시다. 4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루트 5. 위에는 절대값 씌워주고 이제 거의 변수가 교체되는 느낌이지. 얘네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거랑 여기도 거리 재면 분모는 똑같죠. 여기는 1 더하기 4니까. 그 다음 절대값 씌워서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변수가 그대로 교체되는 식의 형태가 나오겠네. 이게 답이야. 정리합시다.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분모 날려도 되고 그럼 이제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그치?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 이런 형태는 기말고사 때도 계속 했겠지만 빠르게 푸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지. 맞지? 따라서 첫 번째 절대값이 그냥 둘 다 날아간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은 뭐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어? 아니지. 3년 동안 계속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부호 싹 다 바꾼 버전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얘는 자, 잘 정리해 보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은 0. 새로운 변수로 관계식 찾았지. 그 다음 얘는 그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새로운 변수로 관계식 찾았지. 했냐? 따라서 마지막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마 해설지도 그럴 텐데 뭐 그냥 소문자 놓고 해도 안 되진 않아. 근데 내가 나중에 뒤에 원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취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리 자꾸 일부러 습관 잡히라고 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변수로 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 새로운 변수로 잠깐 대문자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최종 답안지에는 진짜 저렇게 쓰지 말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변수로
다시 교체해서 답안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 알겠지? 아 진짜 됐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변수로 마지막에 답안지 작성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구별하라고. 지금 내가 새로운 변수로 식을 써야 된다는 거를 구별하라고 굳이 대문자로 한 거야. 나중에 가면 대문자인 이유가 나올 테니, 대문자로 하면 편한 이유가 나올 테니까 지금 시키는 대로 잘 하십시오. 됐냐? 다른 건 없지? 됐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추가 문제지. 막 이래 놓고 예를 들어 134번 보면은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뭐 이런 추가 조건이 붙으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다 구해 놓고 기울기가 누가 음수지 이러면서 찾으면 되지 그건. 됐냐? 지금은 뭐 별말 없으니까 둘 다 정답이고. 됐지? 다음. 자, 얘랑 평행하고 다시 말하면 기울기는 3이고 기울기는 3이고 이 직선이 이 직선 말하는 거 맞네. 그치? 됐지? 그래서 기울기가 3인 직선 하나만 놓으면 되지. 하나만. 3x 더하기 k라고 합시다. 그치? 이래야 말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저 하얀색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게 얘야. 얘랑 떨어진 거리가 루트 10 정도 되는 두 직선. 그렇지, 두 개겠지.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지금. 됐죠? 따라서 하면 되네. 얘랑 두 직선과 거리가 루트 10이다 하시면 되고 점 하나를 이왕이면 뭐 여기다 해도 되고 저기다 해도 되고 여기 위에 점을 세팅하게 되면 제일 쉬운 건 0,k지. 따라서 이거랑 쟤랑 거리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위에 점을 찾으면 0,2가 제일 만만해 보이고 얘랑 거리가 루트 10이다 해도 되고 둘 중 하나 하시면 되겠네. 됐죠? 됐죠? 뭐 할까? 하얀 걸로 할까? 하얀 걸로 하자. 얘랑 쟤랑 거리 재자. 3x-y 플러스 2는 0하고 0,k랑 거리를 재도록 합시다. 루트 9 더하기 1이니까 10. 절대값 0 들어가고 k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네. 얘가 루트 10이다. 따라서 이거 부호 바꿔서 쓰자. 절대값 아니니까 상관없지. 이렇게 해서 두 개 구해주시면 끝. 됐지?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네. 자, 0,0, 2,1, 뭐 3,3, 1,2 적당히 쫙 해보면 뭐 대충 한 이런 느낌의 평행사변형인 건 나올 거고. 왜?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알겠는데 평행사변형은 갑자기 못 구하겠어? 반 잘라서 이거 구해. 곱하기 2 하면 되지. 이왕이면 편한 걸로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2,1, 여기가 3,3, 여기를 1,2로 그린 거야. 그냥 이거 세 개로 넓이 구하면 되잖아. 됐지?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되지 뭐. 그냥. 자, 141번은 그거 알아봐. 그거 알아보면 문제 없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직선. 이제는 알아볼 때 되지 않았나? 이 직선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쟤는 어딘가 점 하나는 지나가겠네 라고 생각 들지. 그렇지? 미지수가 A 하나잖아. 그 항등식 기술. 그러니까 지금 K만이 난 설명했지만 지금은 A잖아. A. 항등식 기술을 써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먼저 구하시면 그 다음은 어려울 거 없지. 됐냐? 그 점 A를 구해서 떨어진 거리 알려준 거니까. 됐지? 됐지? 얘는 됐고. 요거 문제 이해 잘 해줘야 돼요. 가끔씩 등장하는 유형이라 잘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를 잘 봐야 돼. 일단은 방금 141번이랑 똑같은 기술을 쓸 수 있는 직선이 또 이렇게 쓱 나와 있지. 쟤 어디 점 하나 지나겠지. 그지? 그 점부터 찾아줍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K를 뒤쪽에 붙여놨지만 뭐 그거야 뭐 바로 이렇게 쳐줘가지고 일단 요 직선은 얘가 0이 되고 동시에 얘가 0이 될 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생길 거야. 그치? 그래서 둘이 연립 빠르게 해줍시다. 그래서 연립해 보시면 얘가 이제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지나는 직선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지. 그치? 그럼 그 다음 봐. 이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잘 봐봐.
지금 이거거든. 느낌 한번 잘 봐보십시오. 여기 1,2, 1,-2라는 점 하나가 잘 박혀 있고, 그 다음 저 직선이 지금 5분의 4, 5분의 8. 얘들아, 요쯤 찍어볼게. 여길 지나가는 직선들이 있으니까. 지금 저 직선은 여길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야. 됐냐? 이때, 이 점과 그 직선들이랑 떨어진 거리, 예를 들어 이 자식이라 치면 떨어진 거리는 한 요 정도 되겠지. 요 직선이라 치면 한 요 정도 될 거고, 아니면 요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럴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때 가장 멀 때가 언제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언제일 것 같아? 이걸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실은 원을 좀 이용해 보시면 돼요. 원을 좀 이용해 보면 돼. 여기다가 할게. 짧아. 현 상황. 점 하나는 고정돼 있고 여길 지나가는 어떤 직선하고 쟤랑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 이런 걸 구할 거지.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하나를 살짝 그려주십시오. 원을 이용하면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 이거 점 P라고 합시다. 이거 점 P. 됐지? 됐지? 잘 봐라. 여길 지나가는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이 P를 지나가는 직선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애도 있을 거야. 됐지? 야, 그럼 이 노란 직선이랑 얘랑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되냐? 할 때 그림이 어떻게 표현돼? 당연히 거리 구하려면 수직으로 꽂아야 되지. 근데 이거 원주각 성질 알지? 양 끝 지름이면 얘가 수직으로 꽂히는 지점은 반드시 여기겠네. 원주각 성질로 90도 나와야 되잖아. 맞아? 됐어? 됐지? 만약에 요 P를 지나가는 직선 중에 노란 직선을 상상해 본다면 얘가 떨어진 거리는 요 파란색 길이가 될 거야. 맞지? 자, 만약 P를 지나가면서 직선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얘랑 떨어진 거리는 여기가 될 거야. 여기서 수직일 거니까. 맞지? 언제 가장 멀겠어? 저 파란색 길이가 가장 길 때가 언제겠어? 딱 감이 와. 정확히 요 지름 자체가 길이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접하는 접선일 때, 요때 가장 길 거야. 됐지? 이거 중학교 성질 안 까먹고 있지?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꼭 이렇게 딱 꽂으면 여기 90도인 거. 요 그림, 요 성질 잠깐 쓴 거야. 맞지? 요때가 가장 길 거야. 됐냐? 만약 P를 지나가면서 요런 직선이 있다 그러면 얘가 얘랑 떨어진 거리는 여기가 될 거고 이런 식이잖아. 그치? 점을 다 쳐내보면 그러니까 결국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중에 가장 긴 선은 당연히 지름이야. 지름. 즉 그 지름일 때가 바로 이 지름이 떨어진 거리가 되려면 P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즉 접선일 때가 가장 길 때인 거지. 됐어? 그래서 결론 이 그림에서 이 떨어진 거리가 가장 멀 때는 딱 요렇게 이런 그림일 때 여기가 수직으로 돼서 이때가 바로 이 떨어진 거리가 가장 길 때입니다. 됐지? 원을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 즉 여기 거리를 GK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파란 길이들이 다 GK인 거야. 그 중에 가장 긴 건 이거고. 그 가장 긴 거를 구하라 그랬죠. 됐지? 따라서 최대값은 얘네들의 거리, 결론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재주시면 된다. 됐지? 뭐 분수라서 계산 좀 짜증내지만 자 5분의 5에서 이거 빼면 25분의 1 더하기 자 이거 5분의 10이지. 여기에서 이거 빼면 5분의 2니까 25분의 4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 루트 25분의 5 따라서 5분의 루트 5가 정답입니다. 됐지? 됐지?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요런 마름모가 하나가 있고요. 저기 P좌표 마이너스 3,3에서 여기 위에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얘도 나름 그림을 좀 잘 살려야 될 거야. 마이너스 3,3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쯤일 거란 말이야. 맞냐? 좀 더 구체적으로 찾는다면 그러니까 저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라인 위에 있어야 되지. 아이씨 빗나갔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 직선 라인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지. 마이너스 3,3은. 됐냐? 됐지? 됐지? 그래서 저 그림 보고 찾는 거야. 최소값부터. 이 위에 있는 여기 중에 얘랑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겠느냐. 그림으로 보여? 요때지. 그림 보고 찾는 거지. 여기일 때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을 때겠네. 됐냐? 됐지? 가장 멀 때는 언제냐? 뭐 이건가? 이건가? 가장 멀 때는 언제겠냐? 가장 멀 때는 언제겠어? 여기지, 여기. B. 됐냐? 그림 보고 찾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그림이 없을 때 그림 잘 그려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비율은 그래도 그릴 때 비율은 잘 지켜서 그려라 라고 했잖아. 아마 그림이 없다면 다 순서상으로 주겠지. 너가 나름대로 한 칸이라는 간격을 최대한 일정하게 잘 잡아서 그리는 연습도 잘 해줘라. 최대한 간격을 일정하게 지금 딱 1하고 2가 되게끔 자 이렇게 그어준 거야. 그 상태로 저 점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라인 선상 위에 있는 점이었단 말이지. 이런 위에 1, 2, 3, 여기 어디쯤에 있는 요런 점이었단 말이지. 그치? 됐냐? 그럼 지금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수직이 아니야. 얘는 기울기가 2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즉 얘랑 얘는 수직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이렇게 그림상으로. 으악씨. 아 진짜. 그림을 잘 살려서 찾아줘야 돼. 요때가 최소일 거다라고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점의 위치가 지금 얘가 존재하는 요 라인이랑 비교해 본다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멀리 있다라는 걸 그림상으로 알 수 있잖아. 요게 가장 길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냐? 그렇지?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뒤에 원까지 배운다면 여기서 원까지 활용해서도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있어. 왜 원이라는 도형을 너네들이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원 잠깐만. 너네들이 원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봐봐. 나 지금 뭘 너무 멀다. 좀만 가까이 갖고 올게.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니까 여기에서 너네들이 뭘 상상한다고 봐도 되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간다 생각해봐. 여기에 처음으로 접할 때가 그게 가장 가까울 때고. 맞지? 그 다음 원이, 그러니까 이 길이를 하는 원을 비교해보면 이 길이를 하는 원이랑 여기 지나가는 원이랑을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언제가 가장 바깥에 있을까? 이렇게 약간 상상할 때 원을 생각하면서 상상해줘도 좋아. 됐어? 됐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 여기가 최대겠구나 확정. 물론 전 그림 실력이 좀 딸려서 정 애매하면 그럼 후보 2개 정도 해놓고 직접 2개 다 구해보는 것도 물론 둘 다 구해보고 내가 수치를 보면 되잖아. 근데 이왕이면 이런 거 좀 그림으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됐냐? 됐지? 어쨌든 따라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최소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 꽂았을 때고 최대가 되는 지점이 여기다. 2개만 잘 찾아줬으면 문제없이 풀 수 있겠죠. 됐냐? 자, 그래서 문제 마무리는 합시다. 최소값부터 마이너스 3,3이랑 가장 최소일 때가 여기에 수직으로 박혔을 때 그럼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은 요거 직선식 구해야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야 되니까. 그럼 요 파란색 직선식은 야, 이 정도 뭐 기울기 그림으로 바로 나오고 y절편도 2니까 바로바로 딱 찾아서 거리 재시면 되지. 됐지. 그 다음 최대인 경우는 여기 점을 지날 때 0,-2랑 여기랑 연결한 길이를 재면 되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재면 바로 최대값이고. 됐지? 자녀 계산은 안 합니다. 다음 144번도 잘 봐. 오셨다 할게. 144번도 잘 봐. 내 일부러 말 안 하고 풀 거야. 몇 명이나 눈치 까나 보겠어. 자, 일단 두 직선이 나와 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세우는 방법 생각할 수 있지. 첫 번째. 그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항등식의 틀을 이용하여 저 직선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지. 0이라고 잘 정리해서 이쪽만 집어넣는 거지. 딱 작성. 여기도 x-2y 플러스 3. 얘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요? 상관없다 그랬지. 맘대로 하십시오. 됐냐? 요 식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식. 그럼 얘랑 원점과의 거리가 1이다. 그대로 식 세우면 되겠네.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럼 대신 여기서는 이제 계산을 잘해줘야 돼. 이 직선은 모든 걸 좀 포함하고 있죠. 자, x, 진짜. 야, 잠깐 쉬었다가 할 때, 시작할 때 선생님 배터리 가세요라고 말 좀 해줘. 나 또 까먹을 것 같아. 자, 잘 정리해 줍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재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자, 요 식을 이제 x로 잘 묶어주자. x로. 요거랑 어디 갔어? 여기 있네. k 플러스 1x. 그 다음에 y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빼자. 그러면 k 플러스 2지. k 플러스 2y.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등등. 됐네. 얘랑 원점 0,0이랑 떨어진 거리가 1이라고 한 상태야. 따라서 거리 재줍시다. 원점이라 복잡해 보이지만 은근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수 있어. 원점이라. 그치? 자,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 잘. 실은 마이너스지만 제곱하면 상관없지. 그 다음 절대값 씌워놓고, 그러니까 원점이라 다행이야. 0 들어가면 펑. 0 들어가면 펑. 얘만 남겠네. 따라서 이것이 1이다. 이거 풀면 되지. 이거 풀 때도 주의사항 있어. 나중에 원에서도 이런 계산을 하게 될 건데 꼭 한두 놈씩 있어. 이 계산을. 잘 봐. 일단 분모는 1로 넘기면서 안에 거는 전개해서 정리 좀 합시다. 2k제곱 플러스 2, 4, 6k 플러스 5인가? 그럼 얘를 풀려면 당연 양변 제곱이 제일 좋지. 절대값이 있지만 루트도 있기 때문에 제곱이야. 그럼 루트는 제곱하면 뚜껑만 날리면 되는데 절대값은 제곱하면 뚜껑만 날려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지? 가끔 이러는 인간들이 있다. 조심해. 절대값은 찐으로 제곱을 해야 되지. 따라서 여기는 제곱해서 전개 바로 와주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따라서 k값 여기서 잘 구해주시면 되겠네. 뭐야? 6k도 사라지네. 이런 게이드. 그러면 4.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2 아니면 2 두 개 나오네. 됐냐? 따라서 지금 구한 k값 두 개를 여기에 잘 집어넣어주면 등식 두 개 완성. 됐냐? 첫 번째 방법.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직선이기에 할 수 있는 행위. 이 항등식 틀은 실은 나중에 원에서 주로 메인으로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런데 직선은 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점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교점 구해도 된다 그랬지. 에이씨. 그냥 뭐야. 얘랑의 교점 지난다고 교점을 구하지 뭐 하고 교점 구해버려도 된다 그랬지. 자, 그럼 교점을 구해봅시다. 빼면 되겠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뺍시다. 이렇게. 그러면 y는 2네요. 따라서 교점의 y좌표가 2고 y가 2면 x는 1이네. 1,2네. 됐나? 따라서 교점이 1,2야.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우리가 지나는 점은 하나 알아.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직선식을 세울 수 있지.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1,2 지나가는 직선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점직선 거리 아마 재야 될 테니까 전개해서 완성까지 해놓읍시다. 딱 해서 얘랑 거리 재면 되죠. 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얘하고 0,0하고 거리 재면 되지. 됐냐? 잘 들어 이거. 자, 따라서 거리 한번 재봅시다. 거리 재면 m제곱 더하기 1에 0 들어가고 0 들어가면 뒤지고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것이 1이다. 자, 절대값 요거 부호 바꿔서 쓰자. 보기 좋게. 그 다음에 넘겨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양변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여기는 뚜껑만 날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4m은 3. m값 4분의 3. 됐냐? 뭔가 안 이상해? 아까 K를 했을 때 몇 개 나왔어? 왜 지금 하나 나왔지? 왜 지금 하나 나왔지? 이건 결국 내가 직선 때 언제나 조심하라고 한 이 자식을 의심하셔야 돼. 됐냐? 애당초 니들이 기울기 잡고, 그러니까 모든 직선 문제를 풀 때 다 그래. 너네들이 기울기를 잡고 문제를 푼 순간 그 문제는 얘는 빼고 푸는 거야. 왜? 얘는 기울기가 없다니까. 됐지? 따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요? 그려서. 즉 일단 첫 번째, 하나 나온 거 수상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아니 봐라. 그림적으로 하나 나온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1,2를 지나가면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이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걸 그림적으로 살짝 살펴보면 요 거리 1인 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하나만 있겠냐? 아이고 씨. 요쪽에도 어디 있을 수 있잖아. 그림상 2개 나와야 정상이야. 즉 지금 하나 나왔음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의심해야 돼. 그림상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나왔네. 뭔가 이상하네. 아니면 내가 지금 기울기를 잡고 풀고 있으니까 이 자식 체크해야지.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눈치채야 돼. 그럼 그려서 확인해야지. 근데 그려보면 바로 할걸? 왜냐면 1,2면은 뭐 여기쯤 있단 말이지. 원점은 여기 있어. 우리가 지금 찾은 직선이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아마 요 정도 되게 해서 여기가 길이가 1이 되는 직선이 구해졌나 봐. 근데 그림을 보면 알지. 얘도 지금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1이잖아. 1 맞지? 1 맞지? 그럼 그냥 그림 보고 찾아야 돼. 하나 더 있네. x는 1. 됐냐? 아까 k값 2개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넣었거든? 그거 넣었으면 아마 한쪽에서 y 뒤졌을 거야. y가 하나 사라지고 얘가 나왔을 거야. 아까 k 구했을 때. 됐냐? 그래서 언제나 요 직선은 항상 조심해야 돼. 됐지?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직선 숨어있는 것까지 잘 찾아내서 지금은 이제 m값 하나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얘까지 답안지에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됐지? 자, 빨리 요 세 문제 빨리 해결하고 원 좀 살짝 핥고 끝냅시다. 자, 요 146번도 조금 까다로운 계산량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 됐나? 됐지? 소위 내심 구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 좀 계산량이 뭐 외심도 계산량이 좀 많지만 다시 한번 삼각형의 삼각형 두 성질 한번 슬쩍 좀 봐볼까? 외심, 내심. 외심이 뭐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가 주어를 보라고 해.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내심 이렇게 부르면 삼각형 기준이야. 삼각형 기준으로 외심, 외 바깥 원 왼쪽 됐지?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 기준으로 안쪽 원의 중심 이렇게야. 어쨌든 그래서 현재 우리 앞에서부터 했던 거 이 외심좌표 구할 때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배웠을 때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렇게 등식 세우는 거였지. 그치? 그 다음 수직이등분선 배운 다음부터는 삼각형의 외심 성질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도 있어가지고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아무거나 이 셋 중에 2개 찾아서 교점 구하기 이렇게 2가지. 맞지? 자 그럼 내심에는 뭔 성질이 있지? 그러니까 내심은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길이가 같은 이유가 당연하잖아. 원의 반지름이라. 맞아? 그럼 내심에서는 저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 이거 원의 접선의 성질로 이렇게 접하는 점에 꽂으면 90도지. 그래서 내심은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지. 됐냐? 그리고 요 짝이 이제 변 수직 이등분이면 요 짝이 뭐 수직 이등 뭐 이등분이었냐? 각 이등분이었지. 각. 내심이 이렇게 각 이등분이었어. 각. 아이 진짜.
그렇지? 간단하게 외심과 내심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됐지? 이게 이등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 애들이 막, 야, 얘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그려졌지만 그냥 안 그린 상태로 보고, 야, 내심이 각 이등분이니 변 수직 이등분이니 물어봤을 때 헷갈린다면 직각삼각형 이용해.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은 가장 대표적으로 원주각 성질 때문에 얘의 외접원은 여기거든, 중심이. 맞지? 야, 여기가 각 이등분으로 찍히냐? 각 이등분으로 저기가 찍히냐? 안 찍혀. 각 이등분이 내심이야. 되냐? 직각삼각형 하나를 기준으로 잘 삼고 있으면 헷갈리더라도 즉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됐지? 어쨌든 그래서 내심 구할 때 쓰는, 그러니까 외심 구할 때 쓰는 기술도 이제 이 길이가 같다로 쓰는 방법 첫 번째, 수직 이등분 이용하기 두 가지가 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이 길이가 같다.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로 풀던가. 아니면 요 각 이등분을 쓰던가. 됐냐? 됐지? 그런데 실은 각 이등분은 잘 안 써. 왜냐면 각 이등분선이 그 아까 자취 구하는 걸로 대문자로 놓고 막 생쇼 해야 되는 그거잖아. 그래서 실은 외심은 각 이등분의 그 성질을 쓴다기보다 그냥 새로 그릴게. 외심은 파란색으로 구하던가 아니면 각 이등분의 성질을 이렇게 써서 구한다. 첫 번째, 각 이등분선의 성질이 좀 있지. 이걸 써서 보통 많이 구해. 이 성질 알지? A 대 B는 M 대 N. 맞아? 따라서 세 점의 좌표는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아무거나 변 두 개를 골라서 길이를 구해. 뭐 예를 들어 3이랑 4라고 치자. 했냐? 그럼 여기 비율도 3 대 4겠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해서 여기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각 이등분을 아무 쪽에서나 내려서 요 안에서도 그럼 이제 3 대 M은 M 대 3 이렇게 될 거거든. 즉 여기 비율을 찾아서 내분점 구하는 방법 보통 이렇게 씁니다. 됐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시 정리. 내심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이 세 직선과 떨어진 거리가 같다. 다음 두 번째로 각 이등분 성질은 아까 같은 걸로 구합니다.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 안 구해. 제일 더럽거든. 아까 뭐 벌써 몇 번 질문 나왔었잖아. 아까 전에. 각 이등분선 구하는 계산 과정이 간단치는 않지. 심지어 매번 구할 때마다 두 개씩 나올 건데. 맞아? 언제 구해? 한 문제 풀고 시험이 끝난다? 그건 잘 안 쓰고요.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도록 할게. 자, 보자. 세 점이 딱딱딱 잘 찍혀 있지. 일단 적당히 좌표 평면 상에 위치를 간단하게라도 잡아보자. 적당히 그냥 위치만 너무 어긋나지 않게. B 좌표가 여기쯤, A 좌표가 6콤마니까 요쯤, 10이니까 두 배 조금 내려가서 막 요쯤 되려나? 그냥 적당히 위치 정도만 살짝 잡아주자. 이 상태로 지금 삼각형 내접원의 중심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됐지? 요 내접원의 중심을 P 좌표라 해서 A, B라고 합시다. 됐지? 첫 번째 방법부터 써보자. 요 거리랑 같다 이거 해봅시다. 됐냐? 둘 다 계산 잘 하셔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즉 직선의 방정식을 3개 찾아야지. 요 세 개 다 찾아야지. 자, 일단 AB 직선식부터 구해보자. 즉 직선 구하는 숙련도는 올라가 있어야 돼. 자, AB 기울기 몇이야? 6분의 2분의 1이네. 기울기 2분의 1x에 y절편 마이너스 3.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잴 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미리 직선 딱 준비해 놓읍시다. 됐지? 그 다음 BC 구합시다. BC의 직선식도 잘 마련해 놓자. 자, BC 기울기 몇이야? 10분의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x. y절편은 마이너스 3.
자, 그럼 얘도 점직선 거리 좋게 2 곱해서 x 넘겨주면 6 될 거고 넘어가면 플러스 6 이렇게 됐지? 맞네. 그 다음 AC 직선식도 빠르게 구해줍시다.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8. 그래도 이 정도면 기울기 깔끔하게 나오네. 2x 6,0이잖아. 플러스 12. 빨리 구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점직선 거리 준비. 됐지? 이제 식이 3개 나오겠네. A, B랑 얘랑 거리 잽시다. 야, 이 정도면 계산 편하게 줬다. 그 분모 다 루트 5네, 지금. 그치? 그치? 자, 얘랑 A, B랑 거리 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절대값 때문에 계산을 잘해줘야 돼. 2b 마이너스 6 이거랑 그 다음 루트 5분의 얘랑 거리 재면 절대값 a 플러스 2b 플러스 6 그 다음 다시 얘랑 거리 재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자, 루트 5는 싹 날려도 되죠? 이거 풀러 갑시다. 이건 어떻게 해요? 천천히 2개씩 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하나 더 붙어 있을 뿐 뭘 그렇게 좀 하나씩 천천히 2개씩 합시다. 앞에 2개부터 a-2b 플러스 마이너스 6 절대값 그냥 날라갔을 때부터 플러스 6. 자, 이러면 이게 a가 지워지지? a가 지워지고 4b는 마이너스 12 b가 마이너스 3 하나 나오네. 하나만 나오지. 됐고 일단 놔둬. 그 다음 절대값이 이제 한쪽에 마이너스가 달린 경우 마이너스 6. 자, 이러면 이제 2b가 사라지네. 2a는 a가 0. 이게 지금 또는이다. 동시에 아니야? 그치? 둘 중에 뭐가 맞지? 이건 그림 보고 봐야지. a가 0이 되냐? a가 0이면 얘 y축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아. b가 마이너스 3.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 요거네 요거. 요거네. 됐냐? 그림으로 빠르게 판단. 오케이. 따라서 요쪽을 풀어봤더니 b가 마이너스 3이다. 나왔어. 자, 그럼 이제 아무거나 하나 요거 2개를 이제 b 값을 구한 상태니까 구한 걸로 진행하면 되지. b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야? a만 남네. 여기는 이 a에 b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얘는 요쪽에 뿔마 붙이는 게 계산이 편하겠네. 는 a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 a 값은 15고 이렇게 되면 a 값은 5네. 뭐가 맞아? 야, 15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지금 얘가 x좌표가 10인데 15면 여긴데 이거네. 됐지? 됐지? 나야 뭐 직선 찾고 계산 후딱후딱 해서 그렇지 너네들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마다 다르거든. 지금 계산 차이가 좀 날 수 있어. 지금 얘는 이 거리 재는 걸로 풀었지. 거리 재는 걸로 풀 거고 이제 아까 전에 보여준 각 2등분으로도 풀 건데 이 문제는 각 2등분으로 풀면 계산이 조금 그래. 하지만 끝까지 보여줄 거야. 판단을 잘 내려야 되거나 어쩔 때는 각 2등분이 편할 때가 있고 직선이 그지 같을 때가 있어. 지금은 직선 구해보면 기울기들이 다 나름 이쁘게 잘 나왔잖아. 그지? 막 기울기가 막 7분의 3 막 이딴 거 안 나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파란색으로 푼 방법이 괜찮았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뭘로 나올지.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각 2등분으로 구해보도록 할게. 각 2등분은 그냥 새롭게 그려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쪽 각이 뭐 아무거나 한쪽부터 시작하면 돼. A밖에 그냥 이렇게 잘라놓고 비율부터 구하러 가봅시다. 즉 자네들이 할 일은 당연히 여기 길이들 다 구해야지. AB 길이 구해줘야지. 이거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숙련도 잘 돼 있어야지. 저 길이 몇이야? 36 더하기 9니까 45. 95, 45잖아. 3루트 5네요. 그 다음 AC 길이 구합시다. AC 길이는 몇이냐? 16 더하기 64지. 이러면 80. 80이면
4루트 5네요. 이것도 그래도 나름 비율이 괜찮네. 따라서 3루트 5 대 4루트 5니까 3대 4라 보면 되지. 여기 아래쪽 변 비율이 3대 4네. 3대 4. 됐지?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자네들이 할 일이 이것도 이제 B나 C 아무 쪽에나 하나 잘라주시면 돼요. B 쪽으로 해볼게요. B 쪽에서 각 이등분선 이렇게 그어줍시다. 그래서 여기가 외심이지, 여기가 내심이지, 여기가 내심이지. 됐냐? 자, 그럼 이번엔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 3쪽, 요거 길이를 좀 구해야 되겠네. 그치? 이건 비율이고. 그럼 BC 길이를 먼저 재야지. 자, BC 길이를 계산합시다. BC 길이, 요거랑 요거 몇이야? 100 플러스 25잖아. 125죠. 5루트 5. 자, BC 길이가 5루트 5니까 여기 잠깐만 P라고 놓는다면 비례식 잘 다루지? BP 길이는 뭐라 쓰면 돼? 여기 길이가 5루트 5야. 3대 4인데 그 중에 3쪽에 해당하는 길이에 뭐라 하면 돼? 비례식 3대 4라는 뜻이 7조각을 내서 3개 가져가라 니까 얘를 7등분을 내서 그 중에 3개 가져간 쪽이 저쪽이야. 그치?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비례식의 정의대로. 그럼 7분의 15루트 7분의 15루트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긴 필요 없고 여기 길이를 구했어. 7분의 15루트 5.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기랑 비율은 이거 대 이거가 되겠지. 됐냐? 더럽지만 비례식이라 적당히 잘 정리할 수 있어. 이거 대 이거야. 자, 루트 5는 날려버려도 되고 비례식도 이제 약간 곱셈의 성질 되잖아. 루트 5 약분 이런 거. 그지? 자, 7 넘기면 3 먼저 깔까? 3 먼저 약분시켜주면 5대 7이네. 됐지? 여기가 5대 7이네. 됐냐? 자, 그럼 이제 남은 일은 2개 남았다. 첫 번째, P좌표를 구해서 내분점 구하면 끝이지. 가자. P좌표부터 구합시다. 아, 괜히 지웠네. 여기가 아까 3대 4였죠. 비율이. 자, BC에 3대 4 내분점 구하면 됩니다. B와 C. 이거에 3대 4 내분점 구해주면 그것이 P. 자, 내분점 구해보자. 몇이야? 7분의 30. 그 다음 Y좌표는 7분의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6. 요건 이제 아까 전에 그 파란 건 직선 숙련도. 요건 이제 점들 숙련도겠지. 그치? 자, P좌표 구했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AP, PA 뭐 아무거나 뭐 아까 AP 합시다. AP의 내분점으로 가보자. A와 P의 내분점으로 가볼게요. 얘랑 7대 5 내분점 구하면 그것이 이제 외심좌표입니다. 마지막 계산. 됐지? 가자. 자, 갑시다. 12분의 자, 이렇게 여기서 계산이 괜찮네. 이렇게 곱하면 7이 약분되죠. 30 더하기 30. 그러면 12분의 60이잖아. 아, 5. 그 다음 이쪽은 12분의 7 곱하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 36. 이건 0이고. 됐지? 두 가지 방법. 내심좌표 구하기요. 거의 나중에 미적분에선 너무 당연하게 그냥 지나갈 그런 문제입니다. 잘 봐. 2차 함수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 오랜만에 또 2차 함수가 등장했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 위의 점,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하고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됐냐? 일단 선생님, 얘가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이랑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은 0.
지금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점, 노란색 위에 있는 요 점이랑 얘랑 떨어진 거리는 요 정도 될 거고, 여기 있는 점은 요 정도 될 거고, 얘는 요 정도 될 거고, 얘는 요 정도 될 거고, 얘는 요 정도 될 거고, 여기 있는 애는 요 정도 될 거고, 이런 애들 중에 가장 짧은 거 지금 찾으라는 거거든. 언제 가장 짧을까? 뭐 대충 여기 어딘가인 건 알겠지?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접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평행 그대로 딱 처음 접하는 그 순간, 그때 거리가 최소. 그림으로 보는 거야. 맞냐? 됐냐? 됐지?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나중 가면 거의 무슨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얘랑 떨어진 거리랑 최소값 구하라고. 기울기는 똑같은데 접하는 직선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문제랑 거의 똑같이 돼요. 기울기는 당연히 아래 거랑 평행이어야 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접하는 요 순간 찾으란 얘기구나 라고 빠르게 정리가 되셔야 돼. 됐지? 됐지? 자, 그럼 며칠 전에도 했잖아. 자네들 숙련도 좀 볼까? 이 노란색 직선이 y는 x제곱 더하기 3입니다. 요놈 관계식이 이제 마이너스 2x의 문자는 얘랑 다르게 하자. 그냥 a로 할까? 이런 애지, 그치? 둘이 접한대. 야, a 몇이야? 이거 개수도 안 복잡해서 바로 나오지 않아? a 몇일까? a 몇? 2. 좋아. 나온 사람이 있구만. 그치? 왜? 접한다는 얘기는 둘이 뺐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둘이 빼게 되면, 그리고 원래는 판별식이지만 이런 거는 판별식도 아까워. 여기 1일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그지? A 값이 2겠네.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근도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1이네. 맞아? 따라서 A 값은 2고, 이 점의 중근 x좌표는 마이너스 1까지 그냥 바로 나오는 거. 바로 나오는 거야. 뭐 판별식을 왜 써,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좌표는 4일 거고. 됐지? 그럼 끝났지요? 따라서 이 점과 얘랑 떨어진 거리가 루트 5구나 씩 세워주면 되겠네. 따라서 이제 다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과 우리가 지금 찾은 요 놈이랑 거리.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요게 파란색 직선식이지. 맞지? 이 점이 만약에 본 숫자가 좀 더럽거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위에 다른 점 찾아도 된다. 왜 그런지는 알지? 평행한 두 선이잖아, 결국. 맞지? 그치? 우리가 구한 요거 찾아가지고 얘랑 거리가 루트 5다라고 해도 되지만, 만약 얘가 막 마이너스 1분의 막 4분의 7 막 더럽게 나왔으면 이 직선식 여기 있잖아. 이 위에 다른 점이랑 거리 재도 돼. 평행한 두 직선이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얘랑 해도 됩니다. 0,2. 야, 0,2로 하자. 이게 더 편해 보인다. 그럼 절대값 2-k가 루트 5다. 따라서 절대값 k-2로 씁시다. 5고 k 값이 당연히 2개 나올 텐데 이건 이제 그림 보고 결정해야지. 지금 보니까 k 값이 7 아니면 마이너스 3이네. 뭐가 맞겠냐? 7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지. 그림을 봐야지. 아까 파란색 직선 쪽 y쪽 y절편이 2였어. 얘보다 내려가는 애거든. 이거일 거야. 쌤 7은 뭔데요? 여기겠지, 여기. 떨어진 거리가 루트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요 놈이겠지 뭐. 됐냐? 이런 건 이제 그림으로 보고 찾는 거야. 됐지? 148번은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 자, 그러니까 그 신발끈 공식 쓰는 거 그거 그러니까 그냥 딱 정말로 점 3개만 던져주고 넓이 구해라. 그럴 때 연습하시고, 이렇게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그 점과 점 3개 주어진 상태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과정이 들어있는 경우는 그냥 지금도 신발끈 쓰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지, 그치? 됐죠? 물론 뭐 연습하고 싶으면 신발끈 안 쓰고 구하는 연습을 해도 당연히 상관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이거를 실전처럼 풀어보려면 신발끈 각 나오면 지금은 딱 써도 상관없어. 시험 때는 당연히 써야 되고,
넓이 2등분이래잖아. 그러니까 일단 전체 넓이는 구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의 절반을 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면 뭐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신발끈만 써서 풀어도 뭐 상관은 없다. 뭐 연습하고 싶으면 다시 또 원래대로 하는 것도 연습하시던가. 됐지? 그래서 이거 푸실 때는 신발끈 그냥 막 자유롭게 쓰면서 풀어주셔도 돼요. 됐지? 얘는 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다른 거랑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원방. 그래도 지금 해놔야 돼. 그래야 주말까지 너네들이 연습을 해서 오지. 원에서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뭐가 좀 있었지. 그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하고 주말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일단 원 시작해보자. 다시 이 결국 도형의 방정식은 다 자치구약이야. 직선도 자치구하는 거죠. 자치구할 때 썼던 게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이라는 게 직선의 정의였어. 그래서 그거 자치구하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숫자로 합시다. 3,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할 때 그 공식 나오는 과정이 이거였죠. 자치구하는 거. 위에 있는 점을 새롭게 변수로 세팅하고 이걸로 관계식 세우기가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직선 구할 때는 사용했던 도구가 저 정의. 저 노란 점과 저 3,1이라는 점의 기울기가 항상 이거구나. 이게 직선 원본이었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서 쓸 뿐이고 외워서 쓰고 있을 뿐이고 그치?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공식 모양이잖아. 그치? 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그러니까 원은 더 쉬워. 원의 방정식이 기억이 안 나요 하면 네가 유도해. 단 원의 정의는 알고 있어라. 원의 정의는 뭘까? 동그란 거 하지 마. 원의 정의가 뭐야? 컨닝하지 마. 나와 있나? 나와 있네. 퇴 보지 마. 원의 정의는 항상 보면 도형은 한 점은 고정시켜 놓죠.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도형을 또는 자취를 말합니다. 맞잖아. 결국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랑 요거랑 거리 요 점과 떨어진 거리 이 점과 떨어진 거리가 다 같은 애들 모아놓은 거잖아. 맞지? 그지?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저 정의 그대로 세우면 됩니다. 한 점 A, B로 고정돼 있다 치자.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R로 똑같은 점들은 분명 여러 개가 있을 거야. 여기도 있을 거고 뭐 한 요쯤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점들 모아놓은 게 원이야. 맞지? 그치? 이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의 식이야. 자취 구하는 과정 뭐였어? 첫 번째, 그 점들 하나 딱 잡아와서 문자로 세팅, 변수로 세팅. 두 번째, 저걸로 관계식 세우기. 됐냐? 관계식 세워봐.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 거리 구할 줄 몰라? 알잖아. 거리가 같구나. 거리가 R이구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 R이다. 끝! 이게 원! 인데 이거 너무 안 이쁘거든. 그래서 루트 날리고 써 보통 제곱해서. 요게 원의 방정식. 됐지? 그럼 이제 너네들은 이렇게 생긴 식 보면 바로 이거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 바로 나오겠지. 나오지. 퀴즈. 다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 콤마2겠구나. 반지름 몇이야? 2야. 루트 씌워야 돼. 왜요? 여길 봐. 맞지?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됐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런 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죠. 됐지? 뭘 따로 써놓긴 했는데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면 어떻게 관계식이 나오겠냐? 중심이 원점이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원점이면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A, B가 0인 거니까. 됐냐? 자, 원의 방정식 표준형 끝. 그럼 나 이참수랑 비슷해.
2차 함수도 처음에는 뭐 평행이동 그러면서 꼭지점이 2,1인 중학교 때 잠깐만 돌아가 보면 이러면서 뭐 평행이동 그때 막 설명하면서 요거란다 막 이러고 했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때도 많이 했고 내가 이제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되지만 2차 함수 그릴 때 축은 그냥 바로 찾으라 그랬어.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이제 그때가 왔어. 즉 2차 함수가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 맞아? 마찬가지. 원도 그래서 풀어져 있을 때 내가 주말까지 시간 내서 자네들 숙련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보통 원을 풀어주는 경우도 많거든.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4까지 가져와 이렇게. 다 전개해서 이거를 이제 차수별로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해보면 이거 뭐야 이거.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해서 상수항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지. 원을 이걸 이제 일반형이라 그러는데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까지가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요. 거기 보면 뭐 공식처럼 써 있는 거 있는데 내가 이거 방학 때도 말했지.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 2차 방정식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풀어져 있을 때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자네들이 알고 있는 계산이야. 완전 제곱식 고치는 계산. 됐냐? 이미 알잖아. 여기 1차항이 플러스 6x면 얘가 몇의 완전 제곱식인지 몰라? 알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잘 확인하고 이것만 봐도 너네들 얘가 이거 제곱인 거 나오잖아. 이미 할 줄 아는 계산인데 뭘 새로 외우려고 그래. 맞아? 즉 이거 보고 이거 바로 나오는 거고 얘 보고 바로 나오는 거야. 됐냐? 그래서 이 계산을 자,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네들이 숙련도를 올려오면 돼요. 자, 아무거나 내가 막 던져볼게. 보통 이제 이렇게 차수별로 차수로 내림차순 해서 주니까 자, 딱 보자마자 중심이 몇 콤마 몇 반지름은 몇이 나오면 돼. 잘 연습해서 천천히 해볼까? 얘를 보면서 바로 나와야 될 것이고 요걸 보면서 바로 나와야 될 것이며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맘대로 붙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8x니까 이거 만들려고 뒤에 뭐 붙였겠냐? 16을 붙였겠지. 그거를 요쪽 반대편 변에서 다시 이렇게 갚아주면 되잖아. 그치? 요쪽에서 요거 때문에 맘대로 플러스 4를 좌변에서 끌어다 썼을 거야. 그거 우변에서 같이 없애주면 되지. 10은 넘어가면 되지. 이 계산으로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어? 그냥 계산 속도를 올리는 거야. 아까처럼 그 공식에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됐냐? 됐냐? 요거를 잘 숙련도를 올려오시면 돼요. 숙련도를 올린다? 그냥 이미 너네들이 할 줄 아는 계산이야. 단지 이제 여기에 쓰인다라는 걸 난 알려준 거고. 그치? 그거를 잘 숙련도 연습해서 올려오시면 되겠어. 빠르게 뒤에서 한번 여기로 연습 빠르게 해볼까? 이걸 보고 마이너스 8x를 보고 빠르게 이렇게 확인. 즉 중심의 x좌표는 4. y좌표 저거 0이겠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고. 자, 이 얘를 만들기 위해 이쪽에서 플러스 16을 붙였을 테니까 우변에서도 똑같이 16을 갚아준다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럼 이게 끝이네. 따라서 얘는 중심은 4,0일 것이고 반지름은 4 나오겠네요. 됐냐? 다음 요거는 자 바로 가볼까? 중심은 마이너스 1,2겠구나. 반지름은 이제 여기 우변 여기를 상상하면서 얘 보면서 1을 붙였겠네? 얘 보면서 아마 4를 붙였겠네? 얘가 넘어오면 20이겠네? 25네? 반지름 5. 됐어? 완전 제곱식 고치는 그 계산을 좀 숙련도 있게 빠르게 해주는 거야. 이거 보면서 중심의 x좌표가 3. 이거 보면서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쪽에서 하고 나서 이쪽에서 이제 얘 보면서 얘는 이제 9 여기서 상쇄시켜줘야 되고 4 상쇄시켜줘야 되고 12 넘어오면 이렇게 될 테니까 반지름은 1이구나. 됐냐?
됐지? 요거 별거 아니죠? 잘 연습해서 오시기 바래. 그 외에 이것들이야 뭐 하시면 되고. 됐죠? 그러니까 원만 다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는 원은 이제 언제 어렵냐면 이제 직선과 섞였을 때가 어려운 거지. 원 하나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 없어. 자, 여기는 식을 세우는 거잖아. 반대로 가봅시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구나. x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는 9 써주면 되고. 얘 보면서 x 마이너스 2제곱 y 플러스 3제곱 16 써주면 되고 쫙 이렇게. 됐지? 원에 식 쓰는 거 자체는 괜찮아. 됐냐? 됐지? 축에 접하는 원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다 하고 나서 합시다. 그래서 153번은 잠깐 패스. 뒤에 문제 좀 더 하고. 나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엉뚱한 짓 좀 하지 말고. 아, 중심인지 얘가 지나가는 점인지 원 위의 점인지 그런 거나 좀 헷갈리지 마.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나는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중심인 이 원이 원 라인 위에 1,6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야. 됐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원의 중심은 원을 안 지나간다. 됐지? 얘는 그냥 떨어진 거리가 같은 그 기준선이 되는 애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막 이거를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어봤자 성립 안 해. 얘는 원 위의 점은 아니야. 중심이지. 됐지? 어쨌든 그림 관계로 잘 봐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잖아. 그치?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왜냐면 이미 원의 중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완성이 되고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거리 재면 끝. 거리 몇이냐? 25 더하기 9니까 루트 34. 알아서 제곱되는 자리지요. 34. 됐지? 그 다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 결국 직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직선은 결국 그릴 때든 식을 찾을 때든 기울기와 지나는 점 찾는 게 언제나 메인 목적이었다면 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지. 두 개 찾는 거야. 두 개. 중심하고 벤지름. 맞지? 두 개 찾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지. 원이 있는데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준 거네. 양 끝점을 준 거네. A 0,3 B 4,1. 따라서 자네들은 첫 번째 중점을 구하는 기술을 쓰면 중심이 나올 것이고 그거랑 거리를 재면 반지름 나오고 끝. 또는 이걸 거리 재서 나누기 2 해도 되고. 됐죠? 특이사항 없으니까 밑에 문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 요건 이제 좌표평 1단원 첫 단원에서부터도 계속 강조했던 거죠.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 아니면 뭐 어떤 관계식 위에 있다라는 점에서 쓰는 기술. 즉 지금 요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는 거 안 까먹고 있지? 됐냐? 저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점의 좌표는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됐지? 그럼 힌트는 뭐야?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물론 이거를 뭐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뭐 그래 그림 경험해 보던가 경험 삼아. 여기가 1,2고 5,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원이 여기 두 개를 지나는데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막 이럴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근데 원의 중심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줬네. y좌편 마이너스 5에 뭐 이렇게. 근데 어차피 그려선 찾기가 애매할 거야. 여기 위에 중심이 있어서 이건가? 뭐 그림에 따라 뭐 여기 어차피 그림으로는 찾기가 애매할 거야. 즉 그림을 자세히 그린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뭘 해야 되나? 지금은 자세히 그리면 오히려 혼동만 가해질 거고 그냥 간단한 표현. 그러니까 원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중심 좌표가 세팅이 된 상황이구만.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짓은 이거지 뭐. 이 거리랑 같겠구나. 됐냐? 원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맞아?
따라서 얘랑 떨어진 거리 a-5의 제곱 더하기 이것 빼기 요구하면 3a 3제곱 루트. 일단 루트는 씌울게. 어차피 제곱할 거지만. 그 다음 얘가 얘랑 떨어진 거리랑 같다. 결국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느낌으로 이렇게 딱씩 세워서 풀어주시면, 뭐야. 3a-7이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지.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 a랑 이 개수 똑같아서 이거 이차함수 다 날라가요. 됐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원방을 세워도 돼. 중심 좌표가 잡혀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어쨌든 미지수 포함해서 세울 수는 있거든. 결국 원의 방정식도 이걸 이용해서 나오는 거랑 상관없어. 맞지? 그럼 이 원 위에 점 두 개가 있다란 소리니까 이 원의 관계식에 대입을 할 수, 1,2 지나가는구나. x에 1, y에 2 대입. 얘 대입해서 연립. 맞아? 그러나 당연히 지금은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딱 봐도 이거는 계산 한 번만 하면 끝이잖아. 그치? 이게 더 낫지. 됐냐? 됐죠? 원의 방정식을 이용할지 원의 정의대로 그냥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릴지 그 판단을 잘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원의 방정식 세워서 대입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그게 좋은 문제도 있고 그냥 푸는 문제도 있는 거고. 됐지? 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런 거 딱 숙련도 원 나와 있는데 어머나 여기 x랑 y랑 개수랑 다 나와 있네. 이미 너네는 저게 중심이 이건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나오지? 외워서가 아니라 축 찾을 때도 많이 했고 축 찾는 거랑 똑같다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이거 보고 야 이거 축 몇이야 하는 게 축을 찾는 게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값 찾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차 함수 때는 최고차 함계수라도 여러 개 바뀔 수 있지 원은 대부분 여기를 1, 1로 주거든. 물론 저기가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원의 특징은 개수가 똑같아야 돼서 만약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치면 아예 시작부터 2를 다 까고 시작하시면 될 거야. 됐지? 됐지? 그래서 요 중심 찾는, 요 빨리 찾는 요거 연습은 잘 해오시길 바래요. 알겠지? 됐지? 그래서 보자마자 중심은 바로 나오면서 즉 B값은 이미 나왔지. 됐냐? 그럼 반지름의 길이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즉 저 좌측에 있는 변은 뭐 이렇게 잡히겠지. 자, 여기 생각해보자. 얘 때문에 아마 1을 이쪽에 상쇄시켜줘야 될 거고 얘 때문에 아마 16을 붙였겠지? 딱 상쇄. 요 A는 가지고 오면 요렇게 되겠네. 얘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랑 되려면 이거 9가 돼야 되겠네요. 됐냐? 여기서 A값 나오고 끝. 됐지? 저 풀어져 있는 원 형태, 요 형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빠르게 숙련도 올려오시기 바래요. 됐죠? 됐죠? 좋아. 그럼 마지막. 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즉 전개된 거에 대하여 원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즉 원이 이렇게 생긴 건 이건 너무도 뻔하게 원이고 그냥 원의 정의 자체를 이용해서 세운 식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원인데 이 전개된 형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즉 이 전개된 거를 이 형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 위의 식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x와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맞지? x,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싹 다 원은 아니야. 전개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면. 됐냐? 너무 당연한 거. 이런 것도 x, y에 대한 2차식이잖아. 맞지? 그 다음 x, y에 대한 2차식, 즉 x와 y를 변수로 둔다면 완전 1학년 그 공통수학 원 초창기에 한 건데 이거도 x, y 두 개를 변수로 본다면 얘도 2차식인 거 알지? 됐어? 주인공 두 번 곱한 게 차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두 개니까 x, y에 대한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저 원의 방정식은 일단 첫 번째 이런 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거 개수, 얘 개수가 1이고 얘 개수가 2지. 이건 원이 아니야. 미리 말하면 요건 이제 저기 자네들은 이제 특수 저기 이과 쪽에서도 선택으로 빠졌지. 저기 기하 벡터의 타원입니다. 타원. 기백에 있는 타원이야 이건.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됐냐? 여기도 막 부호 다 마이너스 3y 제곱 이러면 이거 쌍곡선이야. 아까 뭐 그쪽으로 빠져요. 원은 그냥 저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 1이 아니어도 좋아. 개수가 같아야 돼. 즉 원이 아무나 그냥 2차식이라고 해서 원은 아니고 2차식인데 다음 조건 만족해야 돼.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같으면 돼. 1이 아니어도 좋아. 아까도 말했지만 3x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뭐는 0 이래도 돼. 3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개수만 같으면 돼요.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 다 만족해야 돼. 이거 다 그리고 다 하나라도 성립 안 하면 원 자격 박탈이야. 두 번째 xy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xy 항은 없어야 됩니다. xy에 대한 2차식이면 얘도 엄연히 xy의 2차식이고 2차 항이거든. 없어야 돼. 됐지? 안 나왔잖아 아까 과정에서. 그지?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아마 책에 무슨 뭐 a제곱 이러고 나도 이거 공식 안 해요. 중요한 건 저 원을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저 원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여기가 당연하겠지만 양수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반지름 자리잖아. 여기가 음수면 원이겠냐? 아니야. 그건 그냥 2차식이야. 원 아니야. 요 자리가 양수여야 해. 이 세 개의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원 아닙니다. 즉 x제곱 플러스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만 해도 되겠네. 자, 이걸 딱 보면 원처럼 생겼거든. 1번 통과, 오케이. 2번 통과, 오케이. 그럼 얘를 하기 위해서는 고쳐는 봐야 돼, 그래서. 자, 얘 때문에 1 여기다 갚아줘야 되고, 얘 때문에 1 갚아줘야 되는데, 님께서 넘어오시니까 어떻게 돼? 원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냥 2차식. 아무것도 아님. 됐냐? 요게 원 풀어져 있을 때 원이 될 조건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다음 방정식이라 돼 있잖아. 그렇지?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원의 자격을 갖추게 좀 해주래. 됐냐? 일단 실은 얘는 할 게 없네, 지금은. 여기에 뭐 가끔씩 이런 거 끼워 놓거든. 가끔씩 납기라고 이런 거 끼워 놓거든, 막.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너 뭐야 하면서 A 0 되냐? A는 0. 위스키 있으면 안 되니까. 그치?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1, 2번은 됐어. 이거만 하면 되겠네. 실은 원의 조건은 실은 여기만 보면 돼서 여기 뭐 굳이 나도 납을 쓸 필요는 없고 여기만 집중하자. 얘 때문에 1 붙여야 되고 얘 때문에 4 붙여야 되고 4 붙여야 되고 둘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러면 얘가 4 마이너스 k네. 오케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k는 4보다 작다.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 됐지? 자, 그러니까 딴 건 아니고 문자가 좀 더러워서 복잡해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얘는 원이 되라는 조건이야. 자, 막 복병 x, y 항 그딴 거 없지. 됐지? 그리고 완전 제곱식 고치겠지만 지금은 원의 조건이 중요하니까 이거 괜히 막 x 빼기 뭐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돼. 우린 여기만 중요해 지금. 보자. 얘는 뒤에 뭐 붙여줘야 되냐? a 플러스 1 제곱 붙여줘야 되지. 맞지? 반의 제곱 더해주는 거잖아. 그치? 얘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쟤는 그럼 뒤에 이거 붙여주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저기 원래 있던 3a제곱 넘어오고 플러스 2 넘어오면 되겠네. 됐냐? 오랜만에 보는 2차 부등식.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여기 1 나오고 여기 2잖아. 3.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그 내용 쓰면 되는데 뭐 벌써 그 단계인가 하고 봤더니 3이구만. 자, 그래서 이러면 양변에 나는 이제 마이너스 많이 곱하거든. 이거는 뭐 이제 각자 취향대로 하시고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도 좀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이제 이런 거 굳이 그림 없어도 안 틀리고 잘 쓸 수 있지. 이 정도 됐지. RPM은 여기까지 한 거고요. 오케이.